그 롯데에서 호주 대사관까지 갔는데 거기가 기본 요금 6,000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롯데에서 호주 대사관 접구까지 3,000동이 나온 거야. 네. 거기 걸어가도 1분인데 네. 거기서 그래서 바로 세웠죠. 세우면서 하는 생각이 야 이거를 택시 오너가 나 누군지 진짜 궁금해. 아 진짜 나 이거 내가 이거 진짜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게 왜냐면은 우리도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뭐냐 이거 자꾸 사기 택시 조심하시라. 확실히 많이 줄긴 했어. 우리 처음 왔을 때보다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건 확실히 줄은 것 같아요. 확실히 줄었는데 요즘은 그랩으로 다 하니까 그 뭐 우리가 그런 일반 택시 잘 타지도 않을 안 뿐더러 뿐더러 최소한 공항에서라든지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호황 게임도 그렇고 그때 1년에 한 번씩 내가 그런 택시를 타는데 네. 그 택시도 오너는 누군가 오너가 있을까 따로?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그 미터기를 어디서 구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 미터기를 그리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미터기가 어. 무조건 조작되는 미터기는 아닐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스위치가 있겠지. 뭔가 세팅을 했으니까 정상 손님일 때는 이거 호구 잡으려고 할 때는 뭐 비 체크해가지고 하는 게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 택시는 딱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진짜 그 호주 대사관 앞에 딱 가는 게 한 15m, 20m 되는 거리인데 네. 야 3,000동이 딱 올라버리더라고. 아니 근데 이 프로가 말하는 테크노 음악까지 내가 잘 가물가물한데 그 확실히 그 불상이 있는 택시. 불쌍은 이거는 내가 좀 이게 그 약간 그 편견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불쌍까지는 이거 아닐 수 있거든. 그렇죠. 십자가 달리고 그러는 거? 없어. 같은데. 택시에 잘 없는데 개인적으로 뭐 성모님이 있다 이런 네.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한 편이에요. 이게 뭐 저희가 그 종교적인 견해를 떠나가지고 그 말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 그렇다고 해서 뭐 마호메트 얼굴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없잖아. 그 힌두교 가니시가 있고 뭐 이런 나라는 아니니까 보통 택시에 있는 게 보면 이제 그 뭐냐 불상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십자가라든지 이런 성모님 이런 게 있는데. 그 뭐냐 그 기독교나 천주교 쪽에 있는 것 같은 게 좀 덜하신 것 같고 근데 불상은 제가 봤을 때 한 3할 정도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거. 뭐 다 그렇진 않더라고. 나도 사보니까 나도. 근데 여기다가 이제 테크노 음악이 나온다. 그 음악을 유튜브로 클럽 음악을 듣고 있다. 야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여지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궁금한 게 첫 번째가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그 택시 오너들은 다 어디로 가나. 진짜 그 누가 택시 오는가. 야 그 진짜 이게 그 택시 얼마 주면 만들 수 있냐 내가 이런 거. 네. 그거는 내가 뭐 잘 물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런 건 진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저희가 방송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알아보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들이 베트남의 학제. 뭐 근데 이런 거 이거는 좀 하면 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좀 핑계 같고 요즘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좀 주위에서 얘기 하나 건너 듣는 게 우리는 대학교를 보잖아. 그치. 면접을 볼 때 베트남 HR들은 그 헤드 뽑을 때 고등학교를 본대. 고등학교를 국제학교를 나왔나? 국제학교도 나왔거나 여기 보면은 민사고 같은 게 있대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거기서 대학교를 보지. 대학교를 보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렇잖아. 다 아는 얘기지만도 하노이 대학교 가면 좋고 뭐 외상대 가면 다 좋은데 그게 아니고 특정 과들이 좋은 거고. 그리고 그쵸.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예를 들면 뭐 하노이 대학교가 인문은 좋대. 어문 쪽은 좋은데 나머지는 성적이 떨어지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가 베트남 학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여기는 수능 시험을 6월 달에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코로나 때문에 8월로 밀린 상태고요. 그렇죠. 예. 어쨌건 입시는 여기 외국 서양처럼 똑같아가지고 9월부터 아마 학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6월에 수능을 보고 9월에 이제 가는데 시험을 아마 3일인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만점은 30점 만점이 30점 만점. 30점 만점인데 왜 30점 만점이냐? 여기도 보면 뭐 국영수가 기본적으로 3개가 또한이 수학이고 그 뭐야? 또한 영어는 아잉이고 또한 반아잉 반이 이제 그러니까 그잖아요. 문과. 국어, 영어, 수학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니아가 지리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3개가 있고 문과 이과 쪽에는 그 저기 뭐야 물리, 화, 생 그러니까 물리, 생물, 화학 세 가지가 있어서 이 9개를 어떻게 조합하는 거냐? 그래서 이 9개 중에서 그 대학교 과마다 이제 3개씩 보는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는 뭐 국영 물리, 국영 화학 이런 거에서 A01, A02, A03, B01, B02, B03 뭐 D01, D02, D0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교마다 어떤 걸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시를 할 때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은 가군다군 지원하잖아. 들어보니까 여기는 그런 지원은 아니고 지원 숫자, 응원범이라고 하는데 희망하는 대학교를 지원하는 숫자 자체는 제한이 없대요. 20개씩도 할 수 있고 100개씩도 할 수 있대. 돈만 내면. 그렇지. 하나 내는데 뭐 비싸지 않은 것 같아. 3만 동, 5만 동 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어쨌건 근데 뭐 대학교마다 그 뽑는 과목들이 다르니까 여기도 이제
3개나 5개 정도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다고 하고. 이건 나중에 그걸 하는 거 하는. 이거는 뭐 잘 알고 있네 당신이 이러면. 이건 잘 알게 됐어. 하여튼 뭐 일단 얘기하는 게 아까 보니까 베트남에서 좀 헤드를 뽑거나 베트남 사람들 뽑을 때는 그 경력 있는 이샤들은 고등학교로 본대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경기고 나오고 막 그 뭐냐. 그치. 그런 거를 되게 아직까지도 베트남 사람들 많이 믿는데요. 그리고 그런 거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외고 이런 거 나왔거나 뭐 특목고 이런 거 나온 친구들은 약간 우리도 옛날에 제가 그때 쪽 그 베트남에 그 뭐냐 그 뭐 부자들 어떻게 됐냐 하면서 이제 약간 정책적으로 외국 보내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이제 그런 친구들을 그리고 뽑아가지고 그걸 보낸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등학교 출신을 보고 이제 이 친구가 진짜로 똑똑하다고라는 걸 판단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 한국은 좀 덜하잖아. 예전이었으면은 경기고 나오고 경복고 나오고 했으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 경복고등학교 나왔으면 이제 니 지금 공부 잘했구나 이제 이런 거에서 물론 확률적으로 그런데 나온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지 서울대를 가고 뭐 스카이를 가고 하는 것처럼 베트남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면접을 볼 때 막 그 대학교 너 뭐 외상대 나왔으면 잘했구나 하는데 물론 외상대도 중요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그걸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고등학교가 출신이 어딘가. 예, 거기 보니까 여기 뭐 저기 꽁비엔 까오자이 쪽인가 거기 보면은 약간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 베트남 민사고가 있대. 그거는 집에 돈이 있고 백이 있어 잘 가는 게 아니고 그 전국 수재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면 있지 않습니까? 건터에서 무슨 예를 들면 뭐 어디 주에 있는 거기 뭐 이제 1, 2등 하는 친구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공부시킨대요. 그 이제 그런 애들 있는 출신들 같은 경우는 좀 옹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제가 그냥 들으면서. 그래서 내 얘기 나온 김에 가장 크게 알아야 될 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하노이 내셔널 유니버시티를 나왔다고 해서 서울대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과마다 조금씩 강한 게 다른데.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찌영다협 하노이라고 약간 한국 느낌으로는 서울시립대 느낌? 뭐 그렇죠. 뭐 거기가 훨씬 나은 거고 과학 분야는 백화대학교가 무조건 나은 거고 상경은 저기 뭐 외상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네. 학교 바이 학교로 달라지지 하노이 내셔널 유니버시티 나왔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점수 차이가 30점 기준으로 그 하노이 대학 찾아보니까 그 어문학교 점수 제일 높은 게 예를 들면 24점대, 25점대면 그 밑에 학교는 20점, 19점대로 간대요. 그게 뭐냐면은 5점 차이가 별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0점 만점으로 5점이 뭐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다. 뭐 입시 얘기는 뭐 좀 나왔는데 이쪽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또 뭐 모르는 거.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까잉스학과 꽁안의 차이는 내가 오전을 살았지만 만난 베트남 사람도 이거 차이를 모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업무 차이 같아 그냥. 그 꽁안이라는 범주에 까잉스앗이 포함이 돼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까잉스앗은 100% 꽁안인데 꽁안은 까잉스앗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 왔지만 모르고. 찾아보면 나올 거야. 법을 찾아보면 나올 건데. 그 MOA한테도 물어보라고 가져서 공부를 한번 했는데도 잘 몰라? 아니 그게 법으로 있을 거야. 그치 법으로 있겠지. 있어. 있는데 일단 베트남 사람은 잘 모르고 일상적으로 접해가지고는 알아지지 않더라. 그게 쉽지 않다. 세상에 뭐 공부해서 모르게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찾아보면 알겠지. 저희의 게으름을 이제 뭐 그걸 하는 건데 사실 이건 좀 쉽지 않고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냥 그 보직이 다른 느낌 있잖아요. 그 한국도 보면 이제 뭐 강력계 형사라든지 뭐 뭐냐 그 교통계 뭐 개가 다른 것처럼. 교통계는 뭐 또 까잉사 자오통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좀 아마 그게 다르지 않냐라고 해서 또 뭐 아마 무조건 공부하면 나오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뭐랄까. 그렇죠. 제가 게으르다. 세상의 모든 사실들은 공부를 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공부하고 있겠냐는 거지 사실 이게. 그래서 뭐 저희가 게으르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는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진짜 궁금한 거. 나는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베트남 사람들이 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별 생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왜냐면은 저도 최근에 제가 이제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좀 글을 좀 써보자 해가지고 제가 자료조사라고 이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한국 전쟁 같은 경우는 1950년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저희가 생각하면 70년이 됐어요. 그때 10살이신 분이 이제 80이 되셨고 예를 들면 그때 20살이신 분이면 이제 90 사실은 뭐 살아 계신 분도 있고 뭐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그 북한에 의한 남침에 의한 뭐 전쟁이었고 뭐 그 뭐랄까 그 뭐냐 그 이제 냉전 시대에 이제 그 새로운 이념을 위해서 뭐 북한과 미국과 뭐 중국이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들 뭐 해가지고 저희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사실은 그렇지만도 그리고 사실은 그 전쟁을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연세대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80 넘으시고 90 넘으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역에서 조금 이제 물러나시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후손들이 사실은 그거를 안 잊어먹기 위해서 이제 문제가 뭔지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느낌인데 베트남 전쟁은 사실 보면 1975년도에 이제 사실 전쟁이 끝이 났고 지금 보면 이제 한 50년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때 10살이셨던 분들 뭐 그분들 손자들 아들분들 뭐 이제 그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뭐 다 그대로 살아있는 현역에 다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기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나요? 예를 들면 여기가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할머니가 중국 사람이고 예를 들면 화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근데 지금은 오피셜하게 보면은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할머니가 그렇고 어머니가 그렇고 화교인 분들이 사람 되게 많아가지고 집에 가면 중국말로 대화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대요 여기. 나는 그런 사람 본 적 없는 것 같긴 한데. 그게 근데 왜냐면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 그 나라 사람들은 나가서 얘기를 안 한대. 절대 자기네들은 그 중국 관련된 거에 싫어할 테니까. 싫어할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전쟁 끝나고 나서 포트피플들이 많았잖아. 그 포트피플들이 그 중국 화교들이 엄청 많았대요. 여기 예전에도 중국이 영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공산 정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다 도망을 갔다라는 건데 이제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아직까지도 그 이 전쟁의 상처라든지 전쟁의 그 결과를 통한 뭐 득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베트남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인 거지. 네. 왜냐면 한국 전쟁이랑은 어쨌든 20년 이상의 갭이 차이가 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 사람들이 기억이 없다라는 건 나 좀 솔직히 좀 모르겠거든. 생각이 없다라는 건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이런 거야 찾아보면 나오는 거야. 유튜브 치면 나오는 거고 어디 뭐 그 구글에 치면 나오는 거고 책 좀 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모를 것 같아. 내가 진짜로 내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고 하면은 내가 물어볼 수 있겠지 그 사람한테는 야 진짜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베트남 사람들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도 베트남 사람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얘기는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잖아. 뭐 잘 몰라 그냥 뭐 그러니까 뭐 별로 그냥 관심 없어. 없는 건지 아니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이제 뭐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도 그리고 그 베트남 정부 자체에서도 뭐 이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사실은 뭐 우리 문통 왔을 때도 이제 뭐 그 얘기하니까 별로 뭐 그냥 그렇죠. 뭐 과거는 꽉걸라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런데도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 라는 게 좀 그랬다.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나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었거든. 뭐라고? 그 대장 선생님한테 그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어떠냐 하니까 자기는 어릴 때 그 기억이 난대. 그 북부에 이제 그 폭격 떨어지는 막 그런 게 어릴 때 기억이 있다.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억나요? 뭐 양프로가 예전에 막 그 가위 눌리고 할 때 거기 보면 전쟁 때문에 사람 많이 죽은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때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네. 최소한 거기서 언급을 한다는 얘기 자체가. 그렇지만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옳고 그른지 뭐 정부의 득이 뭔지 과실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100년을 살아도 뭐 쉽게 물어보지는 못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예. 이게 저희가 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니까 알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역사적인. 저는 처음 생각할 때 베트남에 내가 가서 2년 정도 3년 정도 있으면은 현지화 뭐 말도 로컬라이제이션을 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서 살아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맞아.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뭐 와서 베트남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말 열심히 쓰죠. 뭐 이거 얼마예요? 저기 얼마예요? 저기 가주세요. 뭐 이런 거 쓰는데 뭐 밥 줘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예를 들면 그 신문지 한 페이지를 내가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있나 읽을 줄을 아나. 그리고 특히 인터넷에 있는 뭐 커뮤니티라던가 그렇죠. 이런 데 들어가서 현지인들이 페이스북으로 글 댓글 남긴 거 이런 것들은 완전 암호야 암호. 이건 읽을 수가 없어. 내가 공부 열심히 했지만 초창기에 지금은 아니고 줄임말 이상한 거 써버리면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 그 급식체 같은 거 있잖아. 그거는 외국인이 공부하기 쉽지 않겠지 그거는. 진짜로 급식체까지 알고 띵작이니 뭐. 그런 이런 거는 그런 거는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해를 힘들기 그렇지.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바라진 많이, 않지만 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랬잖아. 그 베트남 말을 내가 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하장 갔다 오면서 젊은 애들이 1998년도에서 2000년대 학생들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2박 3일, 3박 4일 있다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거는 당신이 좀 건방진 생각인 게 아니야. 우리가 98년생 한국 사람 애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지금 우리 긴가민가 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해는 하지만 긴가민가 할 거야. 솔직히 봐서 야 우리가 지금이냐 이제 뭐 그 방탄소년단이 잘 나갔지만 처음 기억나 당시 여기 우리 처음 왔을 때 BTS 가기를 우리 다 몰랐잖아 이게 뭐냐고. 그치 그거는. 그럼 그렇잖아 지금 와서 우리 BTS가 이제 좀 잘 나가고 국위선양 하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BTS를 알고 당신은 이제 콜라도 사고 하지만 알겠지만 저 아직도 기억나요. 5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베트남에 애들이 BTS 좋다고 방탄 그러길래 나 진짜 생각했다니까. 방탄이면 그게 방탄절이야 이거 있잖아. 이거 방탄이야 이 새끼 이거 생각했다니까 나도 진짜. 그래서 이거는 그 언어의 영역이기도 한데 사실은 언어라는 게 그 뭐랄까 문화 영역에 연관이 돼 있잖아. 우리가 2000년대 초반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듣지. 그 2000년대 그 한국 그 젊으신 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면은 뭐 그치.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이건 알아듣겠지만 예를 들면 자기네들끼리의 그 컬처가 들어간 그 뭐 언어를 쓰면 우리는 이해 못할 거란 말이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계속 이제 젊게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냐. 그런 것들은 너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 베트남 욕을 좀 알아요? 뭐 조금은 알아. 베트남 욕은 내가 따로 잘 모르겠어. 그 닙백 그게 제일 그 좀 심한 욕이고 그거랑 뭐 몇 개는 알아요. 근데 뭐 잘은 모르고 나도.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냥 갑자기 지나가면 생각나는 거는 베트남에는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픈형 카페들이 많이 있어.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안 더운가? 그러니까 그건 더울 거야. 그건 덥다. 더운데 왜 앉아 있는 건가? 나는 진짜 궁금한 뭐 그런 거 예를 들어 평생 모르겠는 거. 내가 과일 살 때 디스카운트를 얼마에 적정 가격인가? 야, 이거는 원가를 조사하면 나오지. 얼마에 사오는지를. 아니, 그렇게는 하면 안 되지. 원가 생각하면은 여기 핸드폰 어떻게 쓰고 컴퓨터 어떻게 써? 아니 그 사람이 원가를 떼어서 얼마를 먹는 게 맛이 적당한가? 내가 말하는 게 그 장소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예를 들면 그게 있을 거 아니야. 암묵적인 룰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내가 그때 그 방송에서 그러고 당신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뭐냐 짜짜잉.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지. 한국 시장에서 가격 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은 뭐 대충은 알잖아.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집 앞에서 망굿을 사는데 그치. 망굿이 뭐 예를 들면 키로에 5만 동이다. 키로에 하면 3만 동 정도 해요. 내가 알기로는 대충 3만 5천 3만 동 정도 해. 근데 나한테서는 예를 들면 5만 동이라고 하면 나는 깎을 거고 10만 동이라고 하면 난 욕을 하겠지 그 사람한테. 당연한 거야. 그 정도는 아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야. 짜짜잉 내가 그때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호황게임에서 팔면은 그러니까 호황게임에서 팔면은 내가 했잖아. 이게 3만 동이라고 야이 하면서 베트남 친구랑 그때 얘기하다가 야 미스터 온 그러지 말라고 나한테 왜 그래 하니까 야 여기선 자리비가 있으니까 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나랑 말리는 거야.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사스럽게 하지 마 쪽팔리게 하지 마. 여기서는 이 가격을 주고 먹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뭐 암묵적인 이제 베트남 사람들끼리 룰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5만 동 했는데 예를 들면 야 이거 비싼데 성질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상인들이 5만 동이라고 몸 풀을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평생 살아도 알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장소에 따른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내가 디스카운트 몇 프로까지 쳐야 되는가? 그런 거 좀 힘든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약간 그리고 뭐 이거 베트남 사람들을 까는 거라고 하면 좀 안 좋.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약속 시간 개념이라던가 상호간에 합의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2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요즘 같아서는 뭐 2시 적어도 뭐 반에는 만날 거 아니야. 아무리 늦어도. 그렇죠. 뭐 다들 우리도 구라치잖아요. 친구들 카톡방에서 나 왔다고 하는데 왔다고 한 놈도 안 온 거고. 한 새끼도 없죠, 혼나는 새끼. 한 새끼도 없어요. 그 시간에 오는 놈은 없는 거야. 그래도 그렇죠. 어쨌건 안 올 놈은 안 온다고 연락을 하고 그렇죠. 오기는 마침내 옵니다. 맞아. 김 사장이 늦습니다 항상. 20분은 늦지만 어쨌든 오긴 온다고. 오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이란 표현은 그렇고 제가 겪었던 많은 사례가 9시에 이를테면 토요일날 9시에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어. 분명 약속을 금요일에 했다고. 근데 9시에 되면은 절대 안 오거든. 안 오죠. 절대 안 오거든.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궁금한 게 그게 개인
요즘에 좀 뭐 이제 이제 흑인 인권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국에서 이제 외노자분들 사고를 친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소수가 어디까지 다수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한 민족과 네네. 한 국가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그걸 대변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의 뭐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베트남 아니지, 이건 아닌 것처럼.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뭐 예를 들면 뒤에 뭐 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한인 교민들을 좀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야, 그런 게 궁금한 거야. 나도 왜냐면 이게 비즈니스 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거 있잖아. 베트남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가?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이런가인데 아닌 사람이 있을 거거든 분명히.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걸로 빡쳐가는 게 이상한 거고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뭔가 그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아니면 그것들을 그 넘기는 방법이 있나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그거는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사실은 그래 진짜로 야 너희 베트남 사람 왜 이렇게 무례하냐 어떻게 약속 시간 1시간 2시간씩 늦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기도 참 애매하고 그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거 있잖아. 저는 이게 환경적인 차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영국 유학 갔다 오고 프랑스 유학 갔다 온 근데 친구들이 그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환경적인 차이가 크지 않냐. 나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진짜로 속된 말로 그 외국물 먹고 온 노는 친구들이 그 뭐랄까 그런 그 워크 에틱과 그 뭐랄까 그 에티튜드를 가진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아직까지도 그 베트남에 있는 환경과 사회적인 그 배경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건지 약간. 근데 이것도 분명히 교육돼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 게 왜냐면 베트남에 있는 수많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다 뭐 그 유학파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분명히 말하면 우리가 포피라던가 예를 그렇죠. 들면 몇몇 그런 식당들 중에서 교육이 진짜 잘 돼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교육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 에티튜드가 제대로. 근데 웬만한 동네 식당에서는 뭐 그냥 절대 기대 못해요. 예를 들면 진짜 막 줄 안 서고 막 이런 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얼마 전에 이제 새벽에 배가 고파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쏘이 그 아침에 있잖아 쏘이 새우 그 파는 아줌마 그 집 앞에서 이거 파는 아줌마가 있어요. 거기 장사 잘 돼. 야, 한 15분을 넘게 기다렸거든 내가 거기 줄을 서가지고. 거기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이제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와가지고 네. 새치기를 겁나 하는 거야 아줌마들 뒤에. 내가 외국 놈 하나 딱 서 있으니까 뒤에 와가지고는 와가지고 막 엄청 새치기래. 한 15분을 기다리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내가 그냥 그리고 그 파는 아줌마도 내가 15분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뭔가 말을 건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별로 신경 안 써. 다른 사람 주문 막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짜증나서 나온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뭐 한국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 그렇긴 하겠지만도 우리도 옛날에 그냥 코리안 타임 이러면서 맨날 늦다고 코리안 타임은 지금도 있는 거. 그렇지. 사실. 그래도 코리안 타임 30분이라는 거야. 1시간은 아니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겪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치과를 갔다 왔는데 치과에 사람 너무 많더라고. 일요일 아침인데. 그래요? 아침이 너무 많은데 저도 항상 기억할 때 누가 더 늦게 온지는 안다고. 누가 더 늦게 온지는. 그치. 내가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 기다렸는데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먼저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더 들어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되겠지. 그럼 못 참아. 그런 딸싸오. 이거 쟤가 보면 나도 먼저 내가 말했는데 왜 짭서 들어가냐 하니까 그때 바로 이제 처리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바로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순으로 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그냥 그런 사람도 그냥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순번을 챙겨 먹은 건가? 왜냐면 당신 뒤에 베트남 사람들도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있죠. 예. 걔들 다 무시하고 들어갔던 얘기는 그 당신을 제낀다기보다는 그냥.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많은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그게 된 거죠. 하여튼 여튼 좀 그런 식의 좀 에티튜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와서 식당에서 이제 애가 뛰어다니면은 이제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거지. 사실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안 그랬나 싶어. 내가 어렸을 때도 막 식당 가면 뛰어다니고 어릴 때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야 이제 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번은 좀 문화적으로 좋지 않다, 에티켓을 갖춰라라는 얘기인가. 이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일요일 밤인데 김 사장이 10시 15분까지 오기로 했는데 늦어도 당연히 늦는 거예요. 그렇죠. 20분 늦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게 계산된 범위니까 이건 괜찮다. 예를 들어 여기서 1시간을 늦었다 하면은 짜증을 내는 거고 3시간을 늦으면 사람이 걱정되는 거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이러면 계산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거라.
뭐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정치 얘기 이런 거 내가 많이 물어보고 싶거든. 베트남에서는 좀 네. 우리가 좀 이제 좀 조심해야 돼. 우리 감청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좀 조용해야 되지만 또 그런 것들 정치 얘기 특히 뭐 한국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베트남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도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 그 뭐냐 외국인들 노는 베트남에서 나온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 백과 뭐가 없으면 약간 좀 좌절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약간. 그쵸. 아직까지도 베트남은 라인이 있으면은 저도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야 이런 진짜 이런 뭐랄까